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세 종류의 뉴런 A, B, C를 나타냈고요. A. 구심성 뉴런, B는 연합 뉴런, C는 원심성 뉴런이 되겠죠. 흥분의 전달 방향은 구심성에서 원심성으로, 즉 A, B, C 방향, 디귿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은 연합 뉴런 B가 되겠죠. A와 C의 구심성과 원심성은 말초 신경계를 구성하는 거고요. 니은 B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해주는 연합 뉴런이다. 니은 옳은 문장.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축삭돌기의 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T2일 때 이 지점에서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의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칼륨의 확산,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칼륨의 농도는 언제나 세포 안쪽이 세포 바깥쪽보다 높고요. 그래서 통로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는 농도가 높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륨이 확산이 된다. T1은 탈분극이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막전이가 상승하고 나트륨의 통로에 의해서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는 시기. 그래서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T2는 재분극의 시기가 되는 거죠. 재분극은 막전이가 하강하고 그리고 칼륨 통로에 의한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칼륨의 막투가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기억 T1일 때 나트륨은 나트륨 통로를 통해 밖에서 안으로, 즉 기억에서 니은으로 확산된다. 옳은 문장. 니은 T1일 때 니은에서의 농도분의 기억에서의 농도는 그쵸. 밖에서의 농도가 나트륨과 칼륨 중에 누가 더 높냐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칼륨보다 크다. 옳은 문장. 디귿. 칼륨의 막투가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가는 시냅스로 연결된 두 개의 뉴런, 나는 가의 특정 부위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D1에서 D3 중 한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냈다. 자극의 전달 방향은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시냅스 이후의 가지돌기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거죠. 지금 자극을 이쪽에다 줬어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는 자극이 전달되지 못한다. 그럼 D3에서는 막전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D1에서는 슈반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마리집, 즉 절연체이기 때문에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질 않을 거예요. 기억, D1에서 슈반세포가 존재하고요. 니은 T1일 때 D3에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된다. 탈분극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극의 전달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틀린 문장. T2일 때는 과분극, 재분극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T2일 때 D2는 휴지전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분극이 나타난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1번. 가는 시냅스에 의해 세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는 3의 가의 기억의 역치상의 자극을 1에 준 후 A, B, C의 막전이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으로 기억으로부터 B와 C의 거리는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자극을 기억 지점에 자극을 줬죠. 그러면 자극의 전달 방향은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시냅스 이후에 뉴런의 가지돌기 쪽 방향으로 자극이 전달되기 때문에 C 쪽으로 자극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같은 뉴런 내에서는 자극의 전도는 쌍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B에서도 활동전이가 발생을 할 거고요. 하지만 B에서 A 쪽으로는 자극이 전달되질 못하겠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는 3이 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가 먼저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1이 B, 그리고 2가 C가 될 거예요. 기억 A에서의 막전이 변화는 2가 아니라 3이 되는 거고요. T1일 때 B에서 휴지전이가 나타난다. T1일 때 B에서는 휴지전이가 아니라 재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휴지전이가 되는 지점은 C와 A가 되겠네요. 디귿 T2일 때 C에서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있다. 탈분극이 되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C에서 T1일 때 탈분극 과정이네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 정답은 디귿. 가는 근육 원소 및 마디가 이완된 상태를 나의 A, B, C의 근육 원소 및 마디의 서로 다른 세 지점에서 A 방향으로 자른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각각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중 하나다. 기억이 가는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가 되는 거고요. 니은이 굵은 필라멘트, 마이오신이 되겠죠. A는 액틴 필라멘트만 놓여 있는 부분, I대를 구성할 거고요. B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구성된 부분, H대가 되겠죠. 그리고 C는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문제를 풀 때 겹대다라고 표현하자라고 했어요. 근육 원소 및 마디의 간격 X는요, A대 플러스 I대로 표현할 수 있고, A대는 H대 플러스 겹대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근육 원소 및 마디가 수축할 경우 I대의 길이가 감소한 만큼 동일한 길이로 H대가 감소하고, 겹대는 동일한 길이만큼 증가를 한다. 예를 들어서 I대의 길이가 마이너스 0.2 감소했다고 한다면 H도 0.2가 감소하는 거고, 겹대는 대신 0.2가 증가한다. 그러면 A대를 구성하고 있는 H대와 겹대의 길이 변화는 H는 감소한 만큼 겹대가 같은 길이로 증가하기 때문에 A대의 길이는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거죠. 기억, X가 수축할 때 H대의 길이분의 A대의 길이, A대의 길이는 일정하죠. 근데 수축할 때 H대의 길이는 감소하기 때문에, 즉 H대의 길이분의 A대의 길이는 증가를 한다. C와 같은 단면을 갖는 부분은 I대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I대의 부분을 존재하는 부분은 기억이 되는 거고요. 근육 원소 및 마디가 수축할 때 기억과 니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죠.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활주를 하면서 그 사이에 끼어들면서 I대 길이와 H대 길이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자체의 길이는 언제나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중추신경 구조 나타냈고요. A, B, C 간내, 대뇌, 연수, 중간내, 척수 중 하나다. 2가 대뇌, A가 간내, 간내 안에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죠. 시상하부는 항상성의 최고 명령권자, B는 동공반사의 중추인 중간내, C는 호흡과 심장 박동과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연수, 그리고 D가 척수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1번 A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분된다. 옳은 문장이고요. B는 안구 운동과 홍채 운동을 조절한다. 옳은 문장. C는 뇌줄기에 속하죠. 뇌줄기에 속하는 부위는 중간내, 뇌교, 연수. 4.
뒤로 들어가는 감각신경 다발이 정근을 이룬다. 감각신경은요 후근이고요. 정근은 운동신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옳지 않은 내용. 이에 겉질에는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존재를 한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척수의 경우는 겉질이 아니라 속질에 뉴런의 신경세포가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4번. 연수, 중간내, 간내를 구분하는 과정인데요. 연수, 중간내, 간내 중 뇌줄기에 속하는 부위는 연수와 중간내가 되는 거고요. 아니오는 간내가 되겠죠. 그래서 B가 간뇌, 얘가 연수, 아니오가 중간내. 그러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 니은, 재채기 반사의 중추인가. 재채기, 호흡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연수가 재채기 반사의 중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 기억, A는 내교와 척수 사이에 있다. A, 연수는 내교와 척수 사이에 위치해 있죠. 디귿, B, 간내, 간내에는 시상이 있다. 예, 옳은 문장. 정답은 5번. 그림은 척수 무조건 반사, 회피 반사의 경로를 나타냈죠. 자극을 받게 되면 구심성 뉴런인 감각 신경을 통해서 척수의 연합 신경으로 자극이 전달되고요. 연합 신경에서 원심성인 운동 신경을 통해서 반응기로 자극이 전달되게 되죠. 기억은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연합 신경, 니은이 운동 신경이 되겠네요. 기억은 척수의 백색질에 존재한다. 기억 부분은요, 백색질이 아니라 회색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체성신경계에 속한다. 운동신경은 체성신경 안에 포함이 되는 거, 옳은 문장이고요. 디귿, 자극이 주어졌을 때 A의 근육 원섬 및 마디에서 H대와 I대의 길이는 모두 짧아진다. 예, 수축할 때는 H대 길이와 I대의 길이가 모두 짧아지고요. 겹대라는 길이 우리 표현했죠. 겹대의 길이는 늘어난다. A대의 길이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의 변화도 없다. 되게 옳은 문장. 정답 4번. 9번 문제도 8번 문제와 동일하게 회피 반사의 경로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구심성인 감각 신경을 통해서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연합 신경으로, 그리고 원심성인 운동 신경을 통해서 반응기인 근육으로 자극이 전달이 될 거예요. A는요, 구심성인 감각 신경이 되는 거고, B가 연합, C가 운동. 기억, 이 반응은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의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즉 회피 반사. 니은, A가 마비되면 뜨거운 냄비를 만지더라도 통증을 느끼질 못하겠죠. 예,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질 못할 거예요. 감각 전체를 느끼질 못한다. 즉,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반응의 경로는 A, B, C의 경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해담이가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신경 A, B, C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A 볼까요? 시냅스 이전 뉴런이 시냅스 이후 뉴런보다 길지요. 그리고 심장에 연결되어 심장박동을 억제한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나타냈고요.
그러면 A는 연수가 되겠네요. B. 중추신경계 명령을 전달하여 팔의 골격근을 수축시킨다. 그러면 B는 운동신경이 되겠네요. 그리고 B는 대뇌가 되는 거고요. C. 소장에 연결되어 소장의 운동을 억제한다. 그러면 소화 운동을 억제한다. 교감신경이 되겠죠. 교감신경은 시냅스 이전 뉴런이 짧고요. 시냅스 이후 뉴런이 길게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C는 척수가 되는 거고요. 기억. A는 자율신경에 속한다. 예, A와 C, 교감, 부교감은 자율신경에 속하고요. B는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죠? 골격근의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고. 디귿. C는 두 개의 뉴런으로 연결되며 신경절 이전 뉴런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거고요. 저류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가는 심장에 연결된 자율신경 A를 자극했을 때의 심장의 박동 주기가 짧아졌죠. 즉 교감신경을 자극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극 후에 박동 주기가 길어졌네요. 그러면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부교감신경을 자극을 했다. 그래서 A는 교감신경이 되는 거고요. B는 부교감신경이 되겠네요. 기억. 심장 박동은 A와 B의 기량작용으로 일어난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A는 신경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다. 그렇죠. 교감신경은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지요. 디귿.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연결되어 있다. 심장박동, 호흡, 소화, 연수에서 담당하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연수로부터 뻗어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호흡, 소화,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교감신경의 경우는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거고. 그래서 디귿. B의 신경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옳은 문장. 가는 방광에 연결된 말초신경 A, B를 나는 소장에 연결된 말초신경 C와 D를 나타냈는데요. A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죠. 교감신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추 신경계는 척수가 되겠네요. B는 이전이 이후보다 길죠. B는 부교감신경. 그리고 역시 중추신경계는 척수. 그래서 방광을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는 중추는 척수가 되죠. 교감신경에 의해서 방광이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에 의해서는 방광이 축소가 된다. 말을 볼까요? C는 감각신경이 되는 거죠. D는 부교감신경. 소장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교감신경은요, 중추가 연수에 있는 거고요. 기억. A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시상하부에 있는 게 아니라 척수에 있는 거고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척수의 속질. 니은. B가 흥분하면 방광은 축소되고요. C와 D는 모두 원심성 뉴런이다. C 감각 뉴런은 구심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D 부교감신경은 원심성이 되죠. 그래서 옳은 문장은 2번